안녕하세요. 시리 이노 오빠 둘 제이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1차 출시국도 아니고 2차 출시국도 아니고 3차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10월 말 정도에 이제 한국에서 아이폰 7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았네요. 그러나 이게 나쁘게 보실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먼저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고 과연 내가 아이폰을 살 건지 말 건지 100만원짜리 장난감을 살 건지 말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을 무려 한 달 동안 버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이후에 일주일 동안 사용한 아이폰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iOS 10을 제외한 오로지 아이폰 7 이 녀석만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즈골드와 블랙, 젯 블랙 아니고요, 그냥 매트한 컬러의 블랙을 구매했는데 디자인은 너무 완벽해요. 외관상으로는 크게 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아이폰보다 디자인 면에서는 이쁘게 잘 나왔고요, 색깔도 너무 잘 나왔고 요 두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외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깔 건 더 까고 가야죠. 하지만 젯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너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스토어에 가서 젯 블랙을 드디어 실물로 봤거든요.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지문도 많이 찍혀있고 그리고 광이 너무 빨리 죽어요. 오죽하면 애플에서 커버를 씌우라고 이쁘게 잘 뽑아놓고 커버를 씌우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색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아이폰 7 젯 블랙을 모시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쁜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 색깔들로 다니시든지. 저도 자꾸 까먹는 부분이긴 한데 이 블랙도 사실 신상이에요. 근데 젯 블랙을 왜 미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충분히 이쁜데 왜 젯 블랙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나. 제가 감히 권하기로는 검은 색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맷 블랙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젯 블랙보다 매트 블랙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역시 핑크라는 거. 자, 외관은 여기까지 했고요. 먼저 애플에서 혁신이라고 내놓은 터치.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물리적으로 눌리키는 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진동을 구현하는 애라 그런지 첫 번째, 터치감이 되게 이질감이 있어요. 되게 낯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써봤지만 이 터치가 느낌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누른 건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딱 일주일 사용해봤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혁신이면 혁신이에요. 놀랐네요.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 그리고 문제점 또 하나. 물리적인 터치가 아니어서 그런지 손톱으로는 읽히지가 않아요. 손톱으로는 안 눌려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를 막 이렇게 신나게 먹고 난 다음에 몇 시지? 이러고 누르려고 했을 때 그 기름 묻은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눌러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뭐 다른 걸로 눌려야 되는데 신체 부위가 아니면 읽히지가 않아요. 뭐 손등도 괜찮고 그 어디도 괜찮은데 손톱도 안 되고요. 볼펜, 딱딱한 볼펜을 누를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신체를 제외한 다른 무엇도 얘가 터치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는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사용할 때 급하면은 손톱으로도 누르고 쿡쿡 누르는 맛이 있었는데 얘는 그 좀 이렇게 터치감이 없어져서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 단점들을 메꿔줄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터치가 어느 각도로도 다 읽힙니다.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록한 지문 그 각도 그대로 넣지 않으면은 지문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떴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7 들어서는 처음에 이 각도로 지문을 설정하셨더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그 어느 쪽으로 찍어도 다 읽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뒤집혀 있고 이렇게 눌러도 탁 읽히니까 뭐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이폰 6와 7의 큰 차이점은 바로 카메라를 들 수 있는데 카메라는 그냥 놀랍습니다.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 핸드폰에 비해서 카메라가 좀 약한 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이폰 7 들어서 조금 겨우 따라잡은 느낌이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입니다. 오죽하면은 셀카를 찍었는데 이거 너무 선명한데 좀 부담스러우실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으실 때는 꼭 셀카 앱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 있는 이 카메라로 직접 딱 찍으시고 난 다음에는 잘못하면은 한 2시간 정도
난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에 대한 심한 내상을 입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카메라는 딱히 깔 건 없어요. 그냥 저냥 핸드폰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정도?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영상 촬영이나 카메라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폰 7 플러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좋아요. 다음, iOS 10을 구동하기에 아이폰 7이 벅차도록 빠르다. 겁나 빠르다. 그냥 빨라요. 터치와 동시에 로그인이 되고요. 그리고 앱을 작동해 볼게요. 카카오톡을 켰을 때 좀 걸리네, 시간이. 빨라요. 아이폰 6에 비해 빨라요. 제가 아이폰 6 사용해봤는데 6보다는 많이 빠릅니다. 동작이 삭삭삭 넘어가서 이 정도면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버벅거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처리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사운드, 스피커인데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그냥 핸드폰을 딱 들고 들뜬 나머지 한쪽으로만 들어가지고 이거 광고랑 다르게 스피커 한쪽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댓글로 이렇게 저 그거 아닌데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스피커가 분명히 양쪽으로 다 나옵니다. 통화음 스피커 있잖아요. 제가 귀에 대는 부분, 이 파트에서 베이스음이 빵빵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들라인과 하이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딱 놓고 스피커를 빵빵하게 켜고 들으면은 음질 괜찮아요. 이 정도 들을만한데? 그런 느낌? 하지만 과연 핸드폰에 스피커를 빵빵하게 켜놓고 노래를 들을 일이 우리가 살다가 몇 번이 있을까요? 과연, 그죠? 한두 번? 칭찬은 해줄만 하나 조금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빵빵해진 만큼 전화 통화음이 묵직해요. 처음에 아무 설정도 안 하고 전화를 딱 받잖아요. 깜짝 놀라요. 되게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통화음을 거의 반 정도로 해놨어요. 되게 소리가 커서 음질은 좋거든요. 하지만 조금 너무 좋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아이폰 처음 사고 난 다음에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낯설어요. 이게 너무 소리가 빵빵해가지고 베이스도 막 잡히고 이래서 딴딴딴딴 돈돈돈. 그리고 하나 더, 이어폰. 이게 혁신인가요? 애플 정말 이게 최선이었나요? 어이가 없네. 저는 이어폰을 들을 일이 많아가지고 음악 작업하다 보면은 핸드폰에서 음악 듣다가 이게 아니야 이러고 랩탑에도 꽂았다가 랩탑에 꽂은 걸 아이패드에 꽂았다가 이렇게 막 바꿔 꽂는 일이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여기 꽂다가 다른 데 꽂으려면은 일단 안 맞으니까 이건 아예 통일을 시키든지 얘만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래요, 뭐 이어폰 단자 그 동그란 게 부피가 커서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한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하던가 얘만 생뚱맞게 라이트닝 단자인가 뭐 이걸로 맞춰가지고 불편해요. 이어폰 많이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아이폰 조금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해요. 되게 정말로. 그리고 애플에서 이어폰이 불편할 거라고 미리 짐작을 했는지 아니면 나름 뭐 머리를 굴려본다고 하나 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에어팟? 뒤에 그냥 담배꽁초 꽂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화장실 가서 볼일보다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에어팟 분실을 막기 위해 여기 고리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또 그거를 이베이에서 1불 얼마인가 2불 얼마인가 팔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어폰을 달지 여기 링까지 달아가지고 이게 뭔 혁신입니까? 왜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에어팟? 새로운 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에어팟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일단 이어폰이 불편한데 더 불편한 에어팟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이제 아이폰을 깔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방수 방진이 생각한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무슨 해녀도 아니고 바닷속에 수중 30m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에 젖었을 때 어이구 작동하네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핸드폰 처음 산 날 제가 물에 한번 담궈봤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 방진 과연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그냥 물에 빠뜨렸을 때 어이구 괜찮네 정도는 되지 않나? 뭐 1m 이상 수심에서 30분 이상 켜가지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수영장에 빠뜨렸을 때 괜찮네 이 정도면 됐죠. 하지만 수중에서 터치는 됐으면 좋겠어요. 터치가 안 돼요. 수중에서 카메라는 작동해요. 카메라는 작동합니다. 근데 카메라를 켠 상태로 들어가야 촬영이 돼요. 수중에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물속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이런 경우는 좀 없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대 못 미칩니다. 수중에서 작동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이구 괜찮네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방수가 된다고 해서 바닷가에 가서 빠뜨리고 아니면은 비눗물에 빠뜨리고 이런 경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금물에 들어가거나 비눗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소금이 얼어가지고 아니면 비누가 껴서 조금 충전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은 방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폰의 문제점이 바람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앱을 여러 가지 구동했을 때, 게임을 좀 헤비한 걸 돌렸을 때 막 이런 소리가 이 카메라 근처 이 라인에서 소리가 난다였는데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이슈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무상으로 교환해준다니까 그게 큰 문제가 돼서 아이폰 7 판매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확률도 되게 낮고요. 그리고 바꿔준다니까. 뭐 갤럭시는 폭발하는데 바꿔주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총점 아이폰 7은 과연 5점 만점에 몇 점인가? 저는 한 4.7 정도 주고 싶네요. 디자인 괜찮아요. 방수 방진 이 정도면 끄떡 없어요. 사운드 아직까지 제 핸드폰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패스. 카메라 괜찮아요. 홈 버튼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 정도는 줄 수 있다.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이폰 7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6S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굳이 7 넘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디자인이 이쁘고 카메라가 좋다 뿐이지. 그래서 저도 처음 받은 날만 신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상에서 쓰는 흔한 전화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서 아이폰 7을 무리해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 아이폰 7S나 C나 8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시드니 노은 오빠 둘 JRX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화에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제가 자그마한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쏩니다. 그럼 이상 시드니 노은 오빠 둘 JRX였습니다. 감사합니다.